여보, 내 퇴직금 나오면 우리 엄마 빚부터 갚자.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낡은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심정으로 남편의 퇴직일만 손꼽아 기다려온 아내에게 이 한마디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일 겁니다. 그 퇴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고생에 대한 훈장이자 위태로운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를 허물어 시댁의 구멍부터 막자고 할 때 이것은 더 이상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신뢰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핵폭탄급 질문이 됩니다. 잠시 후 이 잔인한 제안을 받은 한 아내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노후를 지켜낼 현실적인 해법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내 김미경 씨 올해 58세, 남편 박상철 씨 60세. 부부는 오래전부터 남편의 퇴직금 약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돈으로 낡은 아파트에 아직 남은 대출금을 털어내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상가 하나를 얻어 월세라도 받으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부부가 함께 그린 인생 2막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불과 몇 달 앞둔 어느 저녁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갚아오던 빚 1억 5천만 원을 우리의 퇴직금으로 먼저 해결해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미경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감이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아내가 느끼는 감정을 애정 손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고통과 미래를 외면하고 시댁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유대감이 파괴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남편의 제안은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그린 미래 설계도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파기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박상철 씨를 그저 아내의 꿈을 짓밟은 이기적인 악인으로만 몰아세울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의 마음속 역시 천근만근 무거웠을 겁니다. 그에게 퇴직금은 평생의 한이자 짐이었던 부모님의 빚을 털어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남성들은 직장 없는 가장이라는 현실 앞에서 극심한 역할 상실과 자존감 하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부모님의 오랜 빚을 해결해 드리는 것은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무너진 가장의 자존심을 세울 마지막 카드처럼 보였을 겁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자식의 채무 문제로 부모가 우울증을 앓는 안타까운 사례도 소개됩니다. 박상철 씨 역시 빚의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부모님을 보며 엄청난 죄책감과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제안은 아내를 무시한 행동이라기보다 가장과 아들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역할 사이에서 아내의 꿈과 부모님의 눈물 사이에서 고뇌하다 내린 최악의 그러나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이 갈등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편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당신은 내 편인가?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엄마 편인가? 바로 이 서늘한 질문이 부부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겁니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원가족, 즉 시댁으로부터 제대로 분리되지 못하고 아내와 시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 부부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내는 그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흔히 하는 착각, 이건 내 퇴직금이다. 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남편 명의의 퇴직금이라 할지라도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명백히 인정됩니다. 한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통해 남편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왔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분할받을 명백한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조차 이혼 시에는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줍니다. 퇴직금은 결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상황의 배경과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 아내 김미경 씨가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그들의 노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끔찍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시작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경험담처럼 시댁빚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잊고 있던 또 다른 빚이나 새로운 채무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열린 지갑은 다시 닫기 어렵고 결국 부부의 노후 자금만 공중분해됩니다. 두 번째, 희생이 권리로 변질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시댁도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1억 5천도 줬는데 이번에 급한 2천만 원 정도는 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요구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퇴직 후 남편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남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시댁 빚 갚느라 현금은 모두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집 한 채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파국을 막기 위해 현명한 아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 5단계 현실적인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 호소 대신 법적 권리로 대화의 판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치는 대신 여보, 이 퇴직금은 법적으로 내 몫도 포함된 우리 공동 재산이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사실을 알리세요. 이것이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부부의 노후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하십시오. 말로 싸우지 말고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집,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생활비와 병원비, 예상 건강보험료까지 A 사용지 한 장에 펼쳐놓고 시댁 빚을 갚았을 때 우리 노후가 어떻게 파탄나는지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남편의 선한 의도를 인정하며 현실적 대안을 함께 찾으십시오. 절대 안 돼. 라고 막는 대신 남편의 고충을 먼저 이해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 걱정하는 당신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직접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해. 대신 우리가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는 꼭 보태드리자. 혹은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알아봐 드리자. 와 같이 남편이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넷째, 퇴직금을 안전지대로 즉시 이동시키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다른 용도로 써버리기 전에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매우 까다로워 감정적인 결정으로 목돈을 탕진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최후의 선언입니다. 이 돈을 지키는 것이 우리 둘을 지키는 길이야. 이 모든 노력에도 남편이 고집을 부린다면 이 돈을 시댁에 가져가는 것은 우리 부부 관계의 끝으로 받아들이겠다. 는 최후의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부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의지 표명입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 시댁 빚을 갚자는 제안은 우리 노후라는 튼튼한 두 개 생긴 작은 구멍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싶은 남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의 희생 위에 그리고 부부의 노후를 파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효도와 책임은 우리 부부가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냄으로써 자식된 도리를 더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해나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신뢰, 그리고 우리 부부의 미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현명하게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지혜로운 해결책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